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슬개건염 혹은 오스구시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고요. 누구나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 방법은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능운동 전문가 한의사 이용현입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 그 중에서도 슬개건염, 오스구시 병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 병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병이 생기는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는데, 무릎은요, 일단은 위에는 허벅지 뼈가 있고 아래에는 정강이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 이 관절 사이에 동그란 무릎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허벅지 근육,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인데요. 허벅지 뼈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 무릎뼈 밑을 지나서 이 정강이 뼈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대퇴직근이라고 하고 무릎에 힘을 내는 허벅지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대퇴직근이 정강이 뼈에 딱 붙어 있는 부분, 근육의 끝부분이죠. 이 부분을 슬개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슬개건은 대퇴직근의 끝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슬개건염은 슬개건에 염증이 생긴 거죠. 그리고 오스구시 병은요, 슐레터 병이라고도 하는데, 요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제가 이 머리카락을 위로 잡아당기면 어때요? 지금 이 살이 늘어나면서 살이 굉장히 아프죠. 똑같습니다. 오스구시 병은요, 이 슬개건이 당겨지는 겁니다. 슬개건이 당겨지면서 슬개건이 붙어 있는 정강이 뼈 있죠. 정강이 뼈 부분이 들리면서 염증이 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하게 당겨지면은 정강이 뼈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뼈가 뜯어지는 겁니다. 되게 아프겠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무릎 아래쪽이 툭 튀어나온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슬개건염, 오스구시병 둘 다 이 허벅지 근육이 과하게 당겨지면서 힘줄이 당겨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할까요? 일단은 두 개 다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먹거나 혹은 주사로 소염 주사를 놓거나 이런 염증 치료를 합니다. 만약에 뼈 조각이 들린 상태에서는 이 뼈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병원 치료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염증이 난 결과를 치료하지 염증이 난 원인을 해결하지는 않아요. 슬개건이 문제가 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기 쉽습니다. 특히 만약에 운동선수라면은 운동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재발되고 반복되고 만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슬개건의 문제로 발생한다 했죠. 그러면 슬개건이 왜 문제가 생겼느냐? 결국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과하게 무리하게 되면서 슬개건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허벅지 근육이 왜 문제가 됐는지 알아야겠죠. 슬개건염과 오스구시병은 두 다리 모두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쪽에서만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다리만 움직이지 않는데도 굳이 한쪽 다리에만 무리가 가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볼게요. 우리가 걷게 되면은 이 다리를 앞으로 들죠. 달릴 때는 다리를 더 많이 위로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다리를 들어주는 동작이 고관절, 골반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골반이 이렇게 들릴 때 두 가지 근육이 쓰입니다. 일단은 허벅지 근육,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이 쓰이고요. 이 골반에서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쓰입니다. 이 두 개의 근육이 다리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 대퇴직근을 못 쓰는 경우는 없지만 장요근은 속근육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요근에 제대로 힘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 장요근과 대퇴직근 두 근육이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을 대퇴직근이 계속 혼자서 무리하게 됩니다. 두 명이서 해야 될 일을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슬개건 쪽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허벅지 근육을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장요근에 제대로 힘을 쓰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대퇴직근이 무리하는 상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요근을 깨우는 거예요. 장요근이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무리하지 않도록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장요근의 위치는요,
허리에서 골반을 지나서 허벅지 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요근이 당겨지면 다리가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렇게 다리를 드는 동작에서 장요근과 허벅지 근육이 같이 쓰여야 되는데 허벅지 근육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배꼽을 찾습니다. 배꼽에서 손가락 4개 정도 옆으로 가면요, 이렇게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쑥 들어가는 부분을 양손으로 깊게 쭉 눌러 볼게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한번 이렇게 들어 볼게요. 들면은요, 이 부분이 장요근이거든요. 장요근을 쓰면서 다리를 들면은 이 부분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이 손가락을 밀어내요. 지금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해볼게요. 자, 제가 꾹 누르고 있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장요근을 써서 다리를 들면요, 손이 밀립니다. 쭉 손이 들리는 게 보이시죠? 근데 장요근을 쓰지 않고 허벅지 근육, 대퇴직근만 써서 올리면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지금 이 제가 누르는 손가락에 변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장요근을 잘 쓰고 있는지 쓰지 못하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장요근을 못 쓴다,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다리를 드는데 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무릎으로 당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랫배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작을 천천히 해가지고 손가락이 딱 밀어내는 순간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리를 올릴 때는 이 무릎이 90도가 아니라 90도보다 더 많이 끝까지 당겨야 이 장요근을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른 상태에서 자, 들어 올릴게요. 쭉 여기까지 올리고 더 끝까지 세게 올리면은 더 세게 올라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느낌을 가지고 장요근이 쓰이는 느낌을 찾으셔야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체크해 볼게요. 내가 장요근을 잘 쓰는 상태인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느낌을 찾으셨으면은 각각 10번 정도 항상 장요근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천천히 대신 끝까지 올리는 동작으로 10번 좌우 반복해 주시고, 이 느낌이 어느 정도 찾아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요근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서서 장요근을 쓰는 연습을 할 텐데요. 일단 이런 벽 같은 데 손을 대고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 끝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90도가 아니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끌어올리는데,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아까 장요근을 썼던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으로 최대한 천천히 집중하면서 골반 안쪽으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왼쪽 한번 쭉 2번. 제가 옆에 장요근 그림을 띄워 드릴 텐데, 이 근육으로 당긴다는 이미지를 계속 머릿속으로 그리십시오. 그래서 무릎이 아닌 골반으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끝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올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좌우 번갈아 가면서 각각 10개씩 총 20개가 되겠죠. 천천히 쭉 올려줍니다. 허리는 틀어지면 안 되고 그대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총 20개, 3세트 정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장요근을 이제 깨웠으니까 이제는 이 허벅지 근육, 대퇴직근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이 폼롤러고요. 폼롤러가 집에 없는 분들은 EVA 재질의 90cm 길이의 폼롤러를 하나 사시면은 계속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를 풀 때는요, 이 대퇴직근은 허벅지의 정 가운데지만 풀어줄 때는 정 가운데 뿐만 아니라 안쪽, 바깥쪽,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죠. 허벅지 근육을 모두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 정면만 풀고 안쪽과 바깥쪽 라인을 풀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요. 반드시 4개를 모두 풀어야 슬개근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요, 무릎에 댑니다. 무릎에 대고 팔꿈치로 이렇게 받친 상태에서요, 위아래로 힘 빼고 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굴려주시고, 지금 이 굴리는 방향은 정면 방향이죠. 몸을 살짝 틀어서 굴리면은 허벅지의 바깥쪽 라인을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안쪽은 살짝 안으로 돌려야겠죠? 안으로 살짝 돌려서 푸시면은 허벅지 앞쪽의 안쪽 라인이죠. 이 부분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세 방향을 풀 때 통증이 조금 더 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더 많이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각 방향 10번씩 정면 10번, 바깥쪽 10번, 안쪽 10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렸던 내용을 다시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내 장요근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검사를 한 다음에 장요근을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서서 장요근을 운동을 해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허벅지 앞쪽 근육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3단계를 순서대로 해주시면은 슬개근에 부담이 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서 무릎 자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통증의 관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